안녕하십니까 탭스의 김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탭스는 과연 이제 문제 뱅크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탭스는 문제 뱅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 뱅크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꿈꾸시냐면, 그럼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나? 이게 했었던 문제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또 나오나? 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문제가 한 번 나왔다면 소진됩니다. 그래서 안녕 하고 다시 이 문제가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대신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문제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렇게 문제 출제위원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 다음에 탭스에다가 제공을 하면 얘네 삼지 삼지를 모아놨겠죠. 이걸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 약간 저 뇌피셜이긴 한데, 뇌피셜이 오피셜의 한 9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처를 말할 수 없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탭스가 공인인증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시험이려면 어떠한 특정한 과를 나왔던 사람이 유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무슨 영어과를 나와서 유리하겠구나. 그러니까 사회과를 나왔거나 사회정치학과를 나왔던 사람이 예를 들어 무슨 뭐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보다 더 유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인시험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뭐냐면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대충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공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도 모를 만한 얘기를 해서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자주 재배했던 농작물 얘기를 한다 치면, 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나 알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공평하려고 한다는 거죠, 탭스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역사학자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의심을 빡 하겠죠. 그럼 역사학자가 어렸으면 다음번에 신기술 해야지. 여기서 이제 스포츠 문제 나왔어. 남학생들이 너무 유리한 걸까? 아닌가? 그러면 요리하는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탭스는 진짜 어지간한 노력을 합니다. 가지고 우리가 저한테 이제 탭스 문제를 제가 못 만드는 이유가, 이게 탭스가 이 한 회차 문제를 만드는데 제가 들은 그 개발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진짜 대단하시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원어민들과 함께 정말 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6개월에서 9개월 걸리는 문제를, 저 혼자서 이 문제를 6개월에서 9개월을 그 정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솔직히 한 2달 걸려서 만들면 많이 만드는 거겠죠. 한 회차 문제 만드는데. 근데 이런 문제의 퀄리티가 과연 이 집단 지성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탭스는 굉장히 공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널뛰잖아요. 난이도가 널뛰는 그 문제는 이게 약간 좀 개인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마지막 34, 35번에 해당되는 어려운 문제가 역사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백그라운드가 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과에 관련된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느끼는 것이고, 이 마지막 문제가 생각보다 할 만한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느끼는 거죠.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대박달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이제 어떤 이제 탭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 모든 시험이 전부 다 공평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보는 사람들의 실력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즌마다 되게 널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간에는 뭐 누가 안 보고, 어떤 뭐 신입생 기간에는 누가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평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널뛰게 돼. 그러니까 먼저 정확하게 말하면 점수가 나오는 배분이 약간 널뛰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텍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문제 뱅크는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내가 문제를 틀리고 있는 게 영어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틀린다, 내가 철학 문제가 나올 때마다 틀린다 할 때는 사실 영어로 된 정치나 철학으로 된 유튜브를 보시는 게 탭스 점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나 철학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디스커션 같은 경우를 잘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렉처를 되게 잘해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됐었을 때, 뭐 아메리칸 얼리 히스토리 해갖고 내가 볼만해 보이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신다던가, 아니면 아메리칸 폴리티컬 시스템 익스플레인드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내가 볼만한 것들을 본다던가, 이게 지루하지 않은 걸로, 특히 지루하지 않은 걸로, 뭔가 굉장히 막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2시간 반짜리 이런 거 보는 거 지루하니까 보지 마시고, 한 40분짜리 뭔가 되게 그림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설명 되게 쉽게 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그게 더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틀릴 때 내가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는 걸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난이도가 너무 높은 문제 중에서도 이게 어떤 분야였는지를 좀 꾸준히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만 나오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완전 좌절되는데, 아니면 무슨 뭐 이제 뭐 정치 철학 뭐 되게 흔히 나오는 게 뭐 역사 예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영어로 된 한 40분짜리 재미나게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걸 찾아봐라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그러니까 문제 은행이 존재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저는 한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이 이제 좀 시험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 시험을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처음에 시험 끝나고 한 주 정도는 약간 탭스를 내려놓고, 한 주 정도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분야, 내가 지금 관심이 없거나 되게 약한 분야를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탭스 레시네이팅 테어피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